475년 겨울, 백제의 수도 하남위례성이 고구려 장수왕의 칼날 아래 사로잡히고 강성한 백제를 꿈꿨던 계로왕이 비통함 속에 최후를 맞았을 때, 그리고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왕국 백제가 사라지려 할 때 백제인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대로 주저앉아 그들 역사를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무너진 왕실을 추스려 또 다른 곳에서 왕국을 이어나가야 하는가? 그들의 선택은 끝없는 생명이었다. 그들의 선조 때부터 형제의 나라였던 곳, 그들이 문화를 전해준 곳, 바로 외의 땅. 수많은 백제인들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규슈. 이것은 한반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고대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다. 규슈에서도 특히 후쿠오카 지역은 일본의 한반도 문화가 처음 들어와 전파되는 문화의 창구였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이 규슈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전부터 이곳에 전해진 한반도의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후쿠오카 공항의 남서쪽에 있는 이다즈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다즈케 유적은 일본에서 발견된 최초의 농경지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원전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논농사를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3, 4천년경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일본의 벼농사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이다. 이곳에선 토기와 반달 모양 돌칼 등 한반도 농경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농사 도구가 출토돼 기원전부터 한반도인들이 농경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다즈케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적은 그 농경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하고의 관계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板付遺跡は日本で最初の稲作を行う村ですね。で特徴はこの看護堀が巡っていたり、それからお米を貯蔵するこの穴蔵がありましてね。でそういう一つの集落形態あるいは生活の内容というのはもう韓半島の南部地域から入ってきてるんですね。具体的にはウルサンのコムタンリとか、あるいはプヨのソングンリそういったところと関係が深いと思いますね。それ以前の最終経済からこの生産経済に移って村々がこう増えていきますね。でそういう村々が集まって地域的なまとまり上流国家孫国国家とか言いますね。そういう小さな国がこうできるように社会が大きく発展していくわけですね。규슈 사가현에 있는 요시노가리 유적. 이건 역시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한반도의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유적이다. 약 1800년 전의 유적인 요시노가리의 특징은 일정한 공간에 농경지와 주거지는 물론 망루와 공동묘지까지 함께 갖춘 마을이란 것이다. 요시노가리에는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인 증거가 많이 남아있는데 고대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이었던 옹관묘와 지배자의 무덤에는 권위를 나타내는 청동검이나 청동창을 함께 묻는 풍습이 그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모양의 세형 동검들이 출토돼 청동기 문화를 가진 한반도 사람들의 이주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기원전부터 한반도의 문화가 전해진 일본의 큐슈. 수많은 백제인들도 오래전부터 문화가 전해진 현해탄을 따라 큐슈에 들어와 왕국의 꿈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후쿠오카 현의 태제부시. 일본은 이곳에 큐슈를 통치하고 외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다자이후라는 도성을 설치했다. 백제 패망 후 일본에 온 백제인들이 대거 모여 살았던 이곳이지만 지금은 거대한 다자이후 정청 자리만 남아있다. 이곳은 바로 모형 비행기가 날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실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맡아왔던 정청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자이후라고 하는 관청이 있던 공간이 되겠는데, 바로 이 지역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더욱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바로 백제인들이 오노성을 축조했고, 그리고 기성을 축조했고, 또 미즈키라고 하는 성을 또 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백제의 멸망, 그리고 백제인들이 몰려 살고 있던 공간이 바로 이 후쿠오카하고 다자이후 일대가 되겠고, 바로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봤던 곳이 다자이후라고 하는 관청이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자이후는 원래 후쿠오카의 하카다항에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백제를 도와 나당 연합군과 벌인 백강 전투에서 패한 후 신라의 공격을 두려워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옮겼다. 그 후 다자이후 도성을 통치하는 다자이후 정청을 중심으로 백제인들의 대규모 거주지가 형성됐다. 다자이후 정청 북쪽 오노산에는 다자이후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노성이라 불리는 이 산성은 둘레가 5km에 이르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백제 양식의 산성이다. 일본 서기 천지천왕 4년조에는 백제의 장군 억례복류와 사비북보를 시켜 오노성을 쌓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가 패망한 후 일본으로 건너온 이들은 신라의 침략을 대비해 그들이 백제에서 쌓은 성들처럼 산의 허리 부분에 토루를 만들고 장기간의 전투를 버텨내기 위해 성 안에 곡식 창고와 우물을 만들었다 한다. 일본을 외부로부터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백제인들과 그들이 지닌 기술이었다. 다자이후 정청 서쪽으로는 오노성과 함께 다자이후를 방어하기 위한 평지성인 미즈키가 남아있다. 물이 흐르는 성이란 뜻의 미즈키는 글자 그대로 성곽 주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흘려 적이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든 성이다. 이 미즈키 역시 백제의 축성 기술인 판축 기법을 이용한 방어성으로 흙을 다지며 쌓아올린 흔적을 볼 수 있다.この水木は今から約1300年ほど前、ちょうど西暦663年に、韓国の現在の近江の下流の白村江というところで、東新羅の連合軍と日本と百済の連合軍が開戦をやりまして、それに日本百済の連合軍が敗れるわけですね。で日本としてはその新羅あるいは東が日本に侵略し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恐れを抱くわけです。でその翌年の664年にこの水木の築造が始まります。다자이후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된 큐슈 역사 자료관. 이곳 한켠에선 오노성에서 나온 몇 점의 기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그 기와 가운데 어떤 기와가 백제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これが百済系の短弁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瓦です。で、大野城跡から出土しました。で、大野城っていうのは百済新羅と百済の戦争の時に、新羅が攻めてこられた時に作ったお城なんですけど、その時百済の人がたくさん来られたことから、こういう百済のデザインの瓦を一緒に作ったのだと思います。 오노성에서 발견된 백제의 연꽃무늬 와당. 오노성을 백제인들이 쌓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역사 기록보다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일군 이 다자 이후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꿈꾸었는지 모른다. 시원의 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이 바다는 고대로부터 두 나라의 수많은 인물이 얽힌 전설이 시작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백제에서 일본에 건너온 임성태자만큼 신비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전설과 사실의 벽을 넘나드는 그를 만나러 야마구치현으로 향했다. 혼슈와 큐슈를 연결하는 야마구치현의 코후시에는 임성태자가 도착했다는 다다라 해변이 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임성태자는 611년 이곳 다다라 해변을 통해 야마구치로 들어와 사찰을 짓고 그의 후손들은 왕국을 세웠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백제가 왕자들을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해 온 것처럼 사신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왕권 다툼을 피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임성태자의 상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시즈 신사. 그가 다다라 해변에서 올라와 처음 정착한 곳에 그의 후손들이 세웠다고 한다. 임성태자는 지금까지 성왕의 셋째 아들 또는 무왕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지만 26대 왕인 성왕의 아들이라면 이곳에 도착한 611년에는 이미 칠순에 가까운 고령이 되므로 30대 무왕의 아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성태자의 묘를 알리는 낡은 푯말조차 없었더라면 호후시 외곽의 작은 야산에서 그의 무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가 바로 백제 임성태자의 묘로 전해지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 호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일고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 대일고분은 무덤의 그 내부 구조가 행열식 석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돌로 만든 관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행열식 석실 고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백제 계통의 그 무덤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 일대 고분에서는 유래가 드문 매우 독특하고 또 틀림없는 그 백제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무덤을 통해서 임성태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제 왕실이 쓰는 무덤에 백제의 왕자가 묻힌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임성태자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공으로 쇼도쿠 태자로부터 야마구치 지역을 하사받은 후 오우치시, 즉 대내시 가문의 시조가 됐다. 이 오우치 가문은 후대에 후쿠오카와 야마구치를 지배하던 오우치 왕국을 세웠는데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한 연방 왕국 같은 것이었다. 그 후 강성한 군사력을 가진 오우치 왕국은 일본에서 서쪽의 서울로 불렸다. 또 오우치 왕국은 고려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칠 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오우치 왕국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록이 보인다.
야마구치 가문은 1600년경 히로시마 성주인 모리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백제를 아버지의 나라로 섬긴 것이다. 야마구치현의 히라우라는 마을에는 옛부터 임성태자를 비롯해 백제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절이 하나 있다. 바냐사라 불리는 이 작은 사찰이 여기에 세워진 것은 바냐히라는 백제 여인 때문이라고 한다. 이お寺は、西暦599年、般若姫が亡くなって、陽明天皇が菩提を弔うために建立すべしという勅命を出されて、ここにお寺ができたわけです。 바냐사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바냐히라는 여인은 백제 성왕의 딸이거나 백제의 정승계급인 좌평의 딸로 전해진다. 550년 성왕이 하사한 금동불상을 가지고 바냐히는 일본으로 건너와 시라오 지역에서 일본 천황의 넷째 아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왕자가 훗날 용명천왕이 된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중앙인 나라 지역으로 먼저 떠나게 된 남편을 찾아가던 중 셋돈 내에서 큰 풍랑을 만나자 배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제물이 됐다. 슬픔에 잠긴 용명천왕은 그녀의 유언대로 그녀를 신봉산에 묻고 천왕에 즉위하자 바냐히의 이름을 따 바냐사를 지었다 한다. 인근 오이타현 미에라는 곳에는 용명천왕이 있던 나라 지역 쪽을 바라보는 바냐히 동상을 세워 못다한 사랑을 위로해주고 있다. 日本の聖徳太子のお父様と交流が起こって 이 바냐사에 남아있는 임성태자의 흔적은 바로 이왕상이다. このお寺の自伝でお寺のに伝わっておることによると臨床大使がお作りになった仁王像と 임성태자가 조각했다는 이왕상. 일본 쇼도쿠 태자를 도와 불교를 전파하고 많은 사찰을 창건한 임성의 뜻이 녹아있는 듯하다. 야마구치현 히라오 지역은 큐슈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백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구다라베 신사, 즉 백제부 신사다. 여기가 바로 구다라베 신사가 되겠는데 이곳하고 백제하고 어떤 그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はい、そうです。これは九田鍋神社と言います。それとここは九田鍋という字は百済と書いて九田鍋と、べは集落を意味するものでございまして、これから先が九田鍋という集落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ここの港は昔から今のどうですか、百済その方朝鮮等との貿易等に使われた港というふうに昔から伝えがあります。 백제 사람들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 세워진 구다라베 신사. 매년 음력 6월이면 이 신사에서 큰 축제를 갖는데 백제인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해서 신사로 들어오는 행렬은 배를 타고 들어온다고 한다. 向こうからおみこしが来て海を渡ってここへ着いて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은 백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작은 신사에서도 백제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九田鍋という地名が残っていますのはね、百済時代の部というのはそこの集落を指す意味ですから、九田鍋の方が住んでた場所を言う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곳곳에 남아있는 백제인의 자취. 이것은 임성태자의 후손이자 스스로 백제인이라 천명한 오우치 왕국이 1000년 동안 후쿠오카와 야마구치는 물론 오사카 지역까지 다스렸기 때문이는 아닐런지. 규슈 사가현의 작은 항구인 요부코항을 찾은 이유는 백제 사회에서 웅대한 업적을 남긴 한 왕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연락선을 타고 20분 정도 나가면 도착하는 곳 가까라시마, 즉 가당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 멀리 가까라시마가 시야에 들어왔다. 200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이 섬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한 백제왕이 태어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おじさんたちあれ船乗ら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ね。 네, 어린이 여러분, 그 오비아 전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伝説を知ってる人は？はい。어, 知ってる？大きな子は知ってる。はい。どこかの国から女の人がかからについて、その時に赤ちゃんを出産してから帯屋のところで産んだそうです。 오비아 전설에 전해지는 오비아 동굴, 그것은 바로 백제 중흥을 이끈 무령왕이 출생한 곳이다. 초라한 나무 편말에 적힌 오비아란 말은 여인의 허리끈을 뜻하는데 백제에서 온 여인이 이 섬의 동굴에서 허리끈을 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가까라시마 해안선 절벽을 따라 한쪽 끝에는 이곳 사람들이 이름 붙인 작은 동굴 오비아가 있었다. 무령왕은 왜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태어난 것일까? 제가 서 있는 곳의 그 뒤편에 소재한 동굴이 문영왕의 출생지로 전해지고 있는 오비아 동굴이 되겠습니다. 일본석이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책에 보면은 461년에 백제 문영왕의 아버지인 곤지가 그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낳게 돼가지고 그 가까라시마라고 하는 섬에 정박해서 동굴 앞에서 문영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영왕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사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마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에서 섬을 가리키는 시마라고 하는 말하고도 통하는 것으로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문영왕은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게르왕의 동생인 곤지는 461년 고구려를 견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오던 중 그의 부인이 갑자기 산기를 느껴 배를 이곳에 대고 아들을 낳았다. 고구려에게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내려간 시련기에 다시 백제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고 문화를 꽃피운 무령왕, 바로 그가 태어난 곳이다. 오비아 동굴 앞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은 우리나라 것들이었다. 대한해협의 해류를 타고 떠내려온 것이다. 무령왕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해류였을 것이다.
어디서 배웠는지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는 순박한 섬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카카라시마는 멀어져 간다. 카카라시마가 속한 큐슈 사가현은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 기지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다. 때문에 고대로부터 많은 한반도 문화가 들어온 곳 중 하나다.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였던 사가현 나고야 성에 세운 박물관에서는 아주 뜻밖에도 백제의 유물을 만날 수 있었다. 例えばこちらにあります須石なんですけども、足が3つついてますね。これはペクチェのスタイルです。野田遺跡から佐賀県の野田遺跡から出土しました。その他にこちらにあります破層と言われる穴の開いた壺があります。小さな壺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もお酒を入れるようなお祭りの道具なんですけど、これもペクチェの影響非常に強く見られます。 백제만의 독특한 토기인 삼족토기. 이 삼족토기와 백제 계통의 유물들이 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백제인들이 이곳에 이주해 그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가현 사가시의 오보쿠마 산에는 그런 백제인들의 생활 유적이 남아있다. 바로 신농석이라 불리는 산성의 흔적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성곽을 바치고 있던 돌 무더기만이 성의 모습을 짐작케 할 뿐이다. 바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돌을 잘 다듬어 놓은 그 돌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농석이 되겠습니다. 이 신농석이 조금 그러니까 배치돼 가지고 이 그 토벽을 에워싸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농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성의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로 이제 바로 토성이 이제 축조되어 있습니다. 토성 밑에 그것을 그러니까 지탱해주는 기초석으로서 신농석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백제 계통의 그 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같은 한 그 양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세기 이후 이곳에 정착한 백제인들은 농사를 지을 평야를 개척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피난하고 싸울 수 있는 산성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선 백제에서와 같은 전란이 없자 산성은 쓸모를 잃고 잊혀져 후대 사람들은 그저 귀신이 만든 돌이란 뜻의 신농석으로 부르게 됐다. 백제인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 열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농석. 드넓은 농토를 일구었던 그들의 채취였다. 큐슈 곳곳을 돌아보면서 이 큐슈는 커다란 백제의 물줄기 속에 떠있는 섬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구마모토현 다마나시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에선 더 깊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고분이 된 후나야마는 1873년에 발굴됐다. 5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이 고분은 발견 당시 길이가 50m에 이르는 전방 후원분, 즉 앞이 마른 목걸이고 뒷부분이 원형인 무덤 양식이다. 여기에서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은으로 상감한 칼 등 많은 부장품이 나와 일본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화려한 금동관을 두고 최고 수준에 이른 금속 공예 기술을 고대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고 흥분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모양의 금동 신발과 은으로 문양을 새긴 칼을 통해 후나야마 고분을 고대 구마모토 지역을 지배해온 권력자의 무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지난 1986년 익산시 입점리에서 백제시대 고분이 하나 발굴됐기 때문이다. 입점리 고분에서도 역시 5세기의 금동 관모와 금동 신발이 출토됐는데 후나야마 고분의 것과 너무도 흡사해 큰 관심을 모았다. 금관이나 칼이 권력을 상징하는 고대에 있어 다른 두 지역에서 같은 모양의 금관이 나온 것은 그 두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거나 문화적으로 종속된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양측공도에 백제는 담나라는 것을 두어 왕족을 보내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익산의 입점리 또한 담노로 해석되는 것을 보면 당시 문화적인 우위에 있던 백제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담노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카모토촌. 이곳을 유유히 흐르는 구마강 상류에는 흥미로운 이름의 마을이 하나 있다. 바로 부다라기 마을이다. 부다라는 백제를 뜻하는 말이고 기는 한자인 올레자를 뜻하므로 백제에서 온 마을로 풀이할 수 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선 백제라는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 사무소의 이름을 보니 백제레라고 써 있다. 이곳의 우체국 이름도 백제레 우체국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작은 체육관도 백제레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곳 초등학교 교문에도 백제레는 들어간다. 마치 우리나라의 부여나 공주에 온 듯하다. 이 학교 교문의 그 문표에 보면은 백제레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제레라고 하는 것은 구다라기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백제를 가리키는 그 호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백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과 숨결 그리고 백제인들의 어떤 자취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그 초등학교의 그 이름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는 언제부터인지 원래 표기인 백제레 대신 같은 뜻이지만 표기만 다른 구다라기로 쓰고 있었다. 훗날 이 마을에서 백제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곳을 그 구다라기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そうですね。昔、百済の里から、球磨川伝いに、百済の人が登ってきて、宮崎県とか、この百済の地に、住んで、その昔、百済のから来たという地名がここに語られて、その地名を取って、郵便局の名前もできましたし、役場とか、小学校あたりもできております。 백제 사람들은 구마강 줄기의 새강인 이 백제레천을 따라 이 마을까지 오게 됐다고 한다. 이 마을 한켠에 자리한 작은 절 백제레 지장당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백제 귀족의 무덤이 있다. 그는 일라라는 이름의 인물인데 백제에서 달설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를 일본인으로 기록하는 역사서도 있지만 많은 서적에서는 모두 그를 가야에서 백제로 망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천황은 지략이 뛰어난 일라를 직접 초청해 중요한 국정을 의논했다고 전하는데 나중에 일라는 천황에게 하사받은 땅을 다스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꾸며진 것이어서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초라한 무덤에 잠들어 있다. 분명 백제는 그들 스스로 남긴 기록 한 장 없이 사라진 왕국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백제를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물음과 함께 미야자키현의 백제 마을로 향했다. 미야자키현의 난고선, 우리에겐 백제 마을 남양촌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백제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백제관도 지어놓고 한국인 가수 김연자를 초대해 축제를 가질 만큼 백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곳이다. 난고선의 한가운데 자리한 미카도 신사. 이 신사야말로 이곳 사람들이 난고선을 백제의 마을이라 부르고 스스로 백제의 후손임을 떳떳이 밝히는 이유가 됐다. 이 신사에서는 백제의 왕 정가왕을 모시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약 1200년 전 전쟁에서 패한 정가왕 일행이 추격군을 피해 이곳까지 숨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난고선에서 약 40km 떨어진 휴가시의 한 해변. 백제국 정가왕의 표착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카네가하마 해변이라 불리는 곳. 정가왕의 추격군을 피해 긴 항해와 표류 끝에 닿은 해변이다. 지금은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싣는 젊은이들의 천국으로 변해 있지만 바로 백제 마을 난고선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아이, 곤니치와. 아이고, 이 바닷바람이 시원하군요. 바로 이곳이 백제 정가왕 일행이 표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카네가 해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바다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의 행락지로 이제 변해 있습니다. 바로 이 해변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옛날의 정가왕 일행과 그리고 백제 사람들의 어떤 자취를 느끼면서 감회해졌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가왕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는 물론 일본 서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난고선에 전해오는 전설 속에 살아있을 뿐이다. (1200년) 전 백제 정가왕은 큰 전쟁에서 진 후 그의 부인과 아들인 복지왕, 신하들을 배에 태우고 북큐슈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심한 풍랑을 만나 표류 끝에 정가왕은 카네가하마 해변에, 부인과 아들 복지왕은 시키누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카네가하마 해변 남쪽에 있는 시키누 해변에는 정가왕과 헤어지게 된 왕비의 묘가 실제로 남아있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다만 누군가 만들어준 백제 왕비의 비목만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시키누 해변 기조 지역에 자리한 희끼 신사는 바로 정가왕의 아들인 복지왕을 모시는 곳이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난고선에 머물렀던 정가왕은 수소문 끝에 아들 복지왕이 200리 떨어진 기조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애간장을 졸이던 정가왕은 아들과 비밀리에 만나게 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추격군에게 발각돼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난고선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는 서정창원에는 정가왕을 모신 미카도 신사에서 나온 청동 거울들이 전시돼 있다. 그런데 이 거울들이 한낱 전설에 지나지 않을 백제 정가왕 일행의 이야기를 어쩌면 역사 속의 사실로 바꿀지도 모를 일이다. 정가왕의 유물로 보이는 이 거울들 중 당화 육화경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 이것과 똑같은 거울이 고대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현 동대사의 정창원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가왕이 고대 일본의 중심지였던 나라 지역에서 이 거울을 가지고 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거울은 그 당화 육화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나라 그 정창원에서 똑같은 그 거울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바로 이 서정창원이 이제 새로 이제 지어지게 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복지왕이라든지 그의 아버지인 그 정가왕 전설이 되겠습니다. 정가왕이라든지 복지왕 일행은 나당연합군에 쫓겨서 이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그 정치의 중심지였던 나라 지역에 있다가 그곳에서 권력 다툼에 패해가지고 이 난고선 지역으로 이동해온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그 물증이 바로 이 거울이 되겠습니다. 즉 정가왕 일행은 나당연합군에 쫓겨 백제 사비에서 이것으로 온 것이 아니다. 백제가 망한 후 일본의 정치 중심지인 나라 지역으로 망명했다가 8세기경 정권 싸움에 휘말리자 규슈 쪽으로 피난온 백제 왕족일 것이다. 서정창원에 보관된 한 장의 비단 조각. 이것은 미카도 신사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을 감싼 능직인데 알아보기 힘든 문자로 가득하다. 이것을 렌트겐 촬영한 결과 복지왕을 나타내는 복지제황이라는 글귀가 나타났다. 또 백제의 지방통치 제도인 오부제를 나타내는 글자도 씌어 있었다. 이런 유물들은 백제 정가왕과 복지왕 전설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역사 속의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 난고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듯이. 南郷村はですね、この帝神社に百済王族の定家をお祭りしております。で、私たちはその定家を神として1300年来ずっと柏手を打っていろんなお願い事をし、もう神様として奉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南郷村と韓国のプヨ百済とはですね、もう何か兄弟のような親子のような感じで思っております。 난고선에서는 정가왕과 아들 복지왕이 죽은 후에라도 만날 수 있도록 시와슨 맞질이라는 축제를 매년 음력 12월에 갖는다. 희끼 신사의 복지왕이 난고선에 있는 정가왕을 찾아오는 이 축제는 1000년 넘게 내려오는 마을 풍습이다. 우리나라 어느 시골의 모습 그대로 떡을 찍고 백제와 이어진 끈을 동여매는 사람들. 이들이 피운 불꽃 속에서 복지왕은 정가왕을 만나고 규슈의 작은 마을 난고선은 백제가 된다. (1300년) 전 사라진 이름 백제. 하지만 그 숨결은 지나긴 시간을 넘어 먼 바다를 건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일본 열도 가운데 규슈 지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선사시대 이래로 많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백제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규슈 지역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백제 관련 지명이라든지 유적유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예를 든다면 임성태자 관련 유적이라든지 전설을 통해서 그 같은 백제의 힘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난고선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뿌리가 백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결탄코 사라진 그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일본의 중심지 나라. 백제인들은 이곳에서 찬연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고 일본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어떻게 일본의 심장인 나라에서 실권을 잡고 또 하나의 백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는가? 특별 기획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5부 아스카에 핀 백제 문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